저는 박순자입니다. 75살 할머니입니다. 10년 동안 떡집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318만 원이었습니다. 47살 백수 아들이 있었고 친척들은 제 땅을 노렸습니다. 22살 손주는 알바 3개를 뛰며 저를 도왔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떡집 땅이 20억인데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요. 48살 아들은 그날도 방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실패였나? 10년을 바쳤는데 남은 건 318만 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아들의 비밀, 며느리의 정책, 친척들의 몰락, 그리고 1200억 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살 할머니가 겪은 가장 드라마틱한 석 달을요. 석 달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시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38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술로 몸을 망쳐 세상을 떠났을 때 시어머니도 곧 따라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자야, 사람은 끝까지 믿어야 한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야. 이 떡집도 민수도 끝까지 지켜라. 그게 시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8년 동안요. 반지하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쌀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익숙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려봤습니다. 주름, 굳은 살, 화상, 자국. 1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치대고 또 치대고. 힘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75살이니까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어제도 아팠고 그제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떡집이 우리 가족 전부니까요. 새벽 5시. 찜기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떡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뜨거웠지만 맨손으로 만졌습니다. 장갑을 끼면 감이 안 왔거든요. 위층을 올려다 봤습니다. 2층 창문에서 푸른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민수 방이었습니다. 또 밤샜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48살 아들이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뭘 하는지 몰랐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으니까요. 새벽 6시. 손주 지훈이가 3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침 먹을게요. 22살 지훈이는 대학을 휴학하고 알바를 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배달. 하루에 3개씩요. 밤늦게 들어와서도 새벽에 일어나 제 일을 도왔습니다. 지훈아, 학교는 언제 갈 거니? 할머니, 괜찮아요. 돈 좀 더 모으고요. 지훈이는 아빠를 닮지 않았습니다. 성실했거든요. 하지만 아빠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또 안 나오시나요? 응, 방에 계시네.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아빠를 믿으세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47살인데 뭐 하나 안 하잖아요. 지훈아, 내 아빠도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요? 26년 동안 백수인데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편의점 가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지훈이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층을 올려다 봤습니다. 민수야, 넌 정말 뭘 하고 있니? 새벽 7시. 민수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 아래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응, 밥 먹을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하루에 10마디도 안 했으니까요. 밥을 차려줬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5분 만에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니? 방에요. 민수야. 응?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물어봐야 했습니다. 넌 뭘 하고 있니? 매일 밤 컴퓨터로?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개발이요.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이요. 그게 뭔데? 설명해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공부를 못 배워서 미안하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민수야, 넌 늘 그렇게 말했어.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민수야, 안 돼. 서버 비용인데요. AI 개발하려면. 민수야, 이번이 48번째야.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47번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어. 46번 거절당했고. 엄마, 이번에도 안 돼. 미안하다.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떡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오전 8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오셨습니다. 순자야, 떡 줘봐. 예, 어서 오세요. 떡을 포장하며 뒷말이 들렸습니다. 저 집 아들 아직도 백수래. 48살인데 뭐 하나 안 한대. 순자 할매 불쌍하다. 50년을 장사했는데 저 모양이래. 듣지 않으려 했지만 들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왜 포기 안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유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믿었으니까요. 오후 2시. 작은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68살 작은 아버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왜 오셨어요? 형님, 이제 정리하셔야죠. 뭐요? 떡집이요. 땅값이 20억인데 나이도 있으시고. 저는 팔 생각 없어요. 형님, 민수도 저러는데 누가 물려받겠어요? 그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권 관련해서요. 저는 서류를 밀었습니다. 안 봐도 돼요. 이 땅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형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전 안 팔아요. 나가주세요. 작은 아버지와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집불통이네. 법적으로 알아봐야겠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오후 3시.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5년 전부터 쓴 일기였습니다. 오늘 날짜에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오늘도 민수 방에 불이 켜졌다. 돈 달라고 했다.
거절했다. 48번째다. 하지만 난 믿는다. 이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꼭 이루리라는 걸. 그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끝까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예전 날짜들을 넘겨봤습니다. 2000년 5월 3일. 민수가 또 돈 달라고 했다. 2010년 8월 12일. 민수가 뭔가 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1월 7일. 모두가 날 바보라 하지만 난 믿는다. 25년 동안 같은 말을 썼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일까요? 오후 6시. 지훈이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라. 저녁 먹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작은 할아버지 오셨어요? 응, 왔더라. 또 땅 얘기했죠? 그래. 지훈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우리 땅을 탐내는 거예요? 돈 때문이겠지.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지훈아, 고맙다. 지훈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거칠어요? 10년 동안 떡을 만들었으니까. 지훈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힘들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봤습니다. 318만 원. 10년 장사한 할머니의 통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이체 내역을 봤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받는 곳 5보육원. 25년 동안 그랬습니다. 총 6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니까요. 22년 전 며느리 수진이가 떠났습니다. 2살 지훈이를 두고요. 저는 수진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힘들었을 거니까요. 대신 보육원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수진이를 대신해서요. 아니, 수진이를 위해서요. 밤 11시. 3층 지훈이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2층 민수 방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민수 방문 앞에 섰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려왔습니다. 민수는 방해 받는 걸 싫어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맞는 걸까요? 모두가 저를 바보라고 합니다. 48년 동안 아들을 믿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틀린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들을까 봐서요.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 절했습니다.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20일이 지났습니다. 10월 22일. 그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떡을 찌다가 어지러웠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지훈아, 민수야. 그리고 깜깜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지훈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과로입니다. 75살에 이런 무리는 안 됩니다. 한 달은 절대 쉬셔야 해요. 한 달이요? 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을 쉬면 떡집은 어떻게 하나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아버지였습니다.
형님, 이제 정리하셔야죠. 몸도 안 좋으신데 떡집은 무리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작은 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땅값 20억인데 우리가 잘 관리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형님, 나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민수가 밖으로 나가더니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민수야, 네가 뭔데? 엄마 쉬셔야 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나갔습니다. 민수가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야, 이제 제가 할게요. 뭘? 떡집이요. 엄마 한 달 쉬는 동안 제가 할게요. 네가? 네, 제가 할게요. 하지만 넌. 엄마, 저 진짜 할 수 있어요. 민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48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가 제 통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통장 잔고가 318만 원이에요. 응, 알고 있어. 50년 장사하셨는데 왜요? 지훈이가 이체 내역을 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5보육원? 매달 200만 원씩? 25년 동안 6억 원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아, 비밀이야. 왜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울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지훈이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 가니? 보육원 가볼게요. 지훈아.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수가 정말 떡집을 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는 보육원에서 뭘 보게 될까요? 모든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8년 동안 기다렸던 뭔가가요. 다음 날 지훈이는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5보육원. 할머니가 2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후원한 곳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후원자 명단. 그중 하나에 박순자 할머니 이름이 있었습니다. 1999년부터 후원. 25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 보육사가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단발머리, 단정한 옷차림.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지훈이를 봤습니다. 누구예요? 지훈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지훈이 오빠야.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오빠 이름이 뭐예요? 지훈이야. 저는 민지예요.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할머니 아세요? 할머니? 네, 박순자 할머니요. 지훈이는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 내 할머니신데? 정말요? 와, 할머니가 우리한테 매달 오세요. 민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떡도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우리 엄마 언제 오냐고 물어보면 곧 온다고 하세요. 지훈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가 25년 동안 이 아이들을 돌봤구나. 민지야, 너 엄마 보고 싶어? 민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하지만 엄마가 저 버렸대요. 그때 여자 보육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보육사는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는 널 사랑해. 다만 지금은 힘든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엄마 올 거예요? 응, 언젠가는 꼭. 보육사는 여전히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저기요. 보육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지훈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 엄마. 보육사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아. 둘은 그렇게 서로를 봤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후원하신 거 아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에 알았어. 1년 전이요? 응, 어머니가 방문하셨을 때 알게 됐어. 그럼 할머니도 당신 여기 있는 거 아세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모르실 거야. 내가 계속 숨었거든. 왜요? 면목이 없어서. 지훈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잖아요. 지훈아. 2살 때 버리고 가셨잖아요. 지훈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봤습니다. 수지는 지훈이를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어. 힘들면 자식을 버려요?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수지는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얘기 들어줄래?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지도 않았습니다. 수지는 2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03년 24살 수지는 민수와 결혼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었던 수지는 손님으로 온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과묵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가끔 웃어줬습니다. 수지는 그게 좋았습니다. 1년 후 임신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지훈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돈도 안 벌었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돌보며 일도 해야 했습니다. 밤새 지훈이가 울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도와달라고 하면 곧 한다고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한계였습니다. 시어머니께는 미안했지만 폐만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기저귀 살 돈도 없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러다 나도 망가진다. 떠나야 한다. 하지만 지훈이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새벽에 짐을 쌌습니다. 지훈이를 봤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나쁜 엄마야.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언젠가 꼭 데리러 올게.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요. 수지는 서울로 갔습니다. 편의점과 카페에서 알바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밤에는 울었습니다.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는 이혼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양육권은 시어머니께 넘어갔습니다. 수지는 2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일하고 울고 또 일했습니다. 30살이 됐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뭔가 배워야겠다. 고졸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붙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3번 떨어졌습니다. 32살에 붙었습니다. 보육원에 취직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지훈이가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6년 후 보육원에 이직했습니다. 1년 후 할머니가 후원자로 오셨습니다. 수지는 숨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을 숨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힘드셨구나. 지훈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라고. 수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네, 할머니는 늘 엄마를 감싸셨어요. 지훈이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22년 만에 아는 엄마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훈아. 이제 괜찮아요. 둘은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왔니? 할머니, 엄마 봤어요. 할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봤구나. 할머니. 알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부터. 1년 전이요? 응, 보육원 갔을 때 봤어.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수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준비요? 응, 수진이도 용기가 필요했을 거야. 지훈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를 용서해줘. 네, 할머니. 사실 할머니에게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8년 전 지훈이가 14살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와 수진을 만나게 했습니다. 보육원에서요. 엄마. 지훈아. 둘은 울며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 후 지훈이는 주말마다 보육원에 갔습니다. 수진을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와 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외로우실까 봐서요. 할머니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말없이요. 병원 닷새째. 민수가 떡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도우려 갔습니다. 아빠. 민수는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민수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반죽에 데이고 찜기에 데이고. 아빠 손. 괜찮아. 민수는 계속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일기장이 책상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5년치 일기였습니다. 1999년부터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2000년 5월 3일. 민수가 또 돈 달라고 했다. 거절했다. 하지만 민수가 나쁜 아이는 아니다. 2005년 12월 25일. 민수가 크리스마스에도 방에만 있다. 하지만 뭔가 하고 있다고 믿는다. 2010년 8월 12일. 민수가 설명해줬다. 이해는 못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건 안다. 2015년 3월 1일. 모두가 날 바보라고 한다. 하지만 난 민수를 믿는다. 끝까지. 2020년 1월 7일. 민수가 20년을 개발했다. 실패만 했다고 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대단하다. 2024년 10월 1일. 오늘도 민수 방에 불 켜짐. 돈 달라고 했다.
거절했다. 48번째다. 하지만 난 믿는다. 이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꼭 이루리라는 걸. 그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끝까지. 민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민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48년 만에요. 엄마, 날 이렇게까지 믿어주셨어요. 25년 동안 똑같은 말을 쓰셨어요. 난 뭘 했나요? 48년 동안 방에만 있었어요. 엄마 손은 이렇게 망가지도록. 민수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사흘 만에 굳은 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10년 동안 이런 손으로 떡을 만드셨구나.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벽에 걸린 시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게 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제가 엄마를 지키겠습니다. 민수는 밤새 떡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골 할머니들이 왔습니다. 어머, 민수야? 네, 할머니. 네가 떡을 만들어? 네, 엄마 대신 제가 하고 있어요. 할머니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민수가 일을 하네. 48년 만에 처음이래. 떡 맛은 어떨까? 한 할머니가 떡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먹어봤습니다. 맛이 좀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떡집에 갔습니다. 민수야, 떡 맛있더라. 정말요? 응, 엄마 떡이랑은 다르지만 내 떡도 좋아. 민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민수가 떡을 만든다고요? 48년 백수였던 민수가요.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떡도 샀습니다. 응원했습니다. 민수야, 잘하고 있어. 엄마 효자네. 민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처럼요. 떡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처럼요. 손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10년 동안 멈추지 않으셨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민수와 지훈이가 매일 찾아왔습니다. 엄마, 떡집 잘 되고 있어요. 정말? 네, 단골 할머니들이 응원해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머니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손 다쳤구나. 괜찮아요. 할머니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48년 만에 제대로 안아봤습니다. 엄마. 민수야, 너 잘하고 있어. 민수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48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떡집이 깨끗했습니다. 민수가 정리했습니다. 엄마, 다 정리했어요. 민수야. 할머니는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민수, 지훈. 오랜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응, 할머니는 믿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뭔데? 비밀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그날 밤, 민수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요.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We want to talk about your AI project. 민수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기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는 다시 병원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보육원 갔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뭘 봤니? 엄마요. 할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봤구나. 할머니, 엄마 거기 있는 거 아셨죠? 할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1년 전부터 알았어. 1년 전이요? 응, 보육원 갔을 때 수진이를 봤어. 지훈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모르는 척 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숨는 게 보였어. 내가 올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더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수진이도 준비가 필요했을 거야. 용기를 내는데 시간이 필요하잖니? 지훈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할머니는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비밀이 하나 더 있단다. 또요? 8년 전 네가 14살 때. 지훈이는 기억했습니다. 8년 전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랑 어디 갈래? 어디요? 가면 알아. 할머니는 지훈이를 데리고 보육원에 갔습니다. 놀이방 문을 열었습니다.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엄마. 지훈아.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수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지훈이도 울었습니다. 14살 소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그날 이후 지훈이는 주말마다 보육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몰래요. 아니,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해주셨습니다. 지훈이와 수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8년 동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안 사셨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실 것 같아서. 그리고 난 아직 준비가.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다들 자기 시간이 필요한 거야. 지훈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뭘? 할머니가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요. 할머니는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이잖니? 그날 오후 원장 선생님이 병실에 왔습니다. 순자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쩐 일이세요? 원장은 감사패를 내밀었습니다. 25년 동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순자님 덕분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그중에 20명이 대학을 갔고 10명이 취직했고 5명이 결혼했습니다. 순자님은 그 아이들의 엄마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고맙죠. 원장이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선생님 아세요? 6년 전에 온 선생님이요. 네, 알아요. 수진 선생님이 최고예요. 아이들이 제일 따르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수진이가 잘하고 있구나. 네, 정말 열심히 하세요. 월급의 30%를 다시 기부하시거든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30%를? 네, 아이들 위해서라고요.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며칠 후 저녁, 지훈이가 민수 방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떡집 일하는 동안 방이 너무 어질러졌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컴퓨터 3대가 있었습니다.
책상은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표지에 쓰여 있었습니다. 개발일지 1997년부터 2024년. 지훈이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였습니다. 1997년 3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2학년 자퇴. 이후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만들고 싶다. 목표 세상을 바꿀 소프트웨어 개발. 각오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지훈이는 계속 넘겼습니다. 1998년 프로젝트 1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 결과 실패. 기술 부족. 1999년 프로젝트 2 게임 엔진. 결과 실패. 시장 타이밍 안 맞음. 2000년 프로젝트 3 검색 엔진. 결과 실패. 구글에 밀림. 2001년 프로젝트 4 소셜 네트워크. 결과 실패. 투자 못 받음. 지훈이는 빠르게 넘겼습니다. 프로젝트 5, 6, 7, 8 모두 실패였습니다. 20년 동안 35개 프로젝트, 35번 실패.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3년 1월 프로젝트 36 AI 휴먼 인터페이스. 목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인공지능. 진행 상황 20년 경험 총동원. 이번엔 느낌이 다르다. 2024년 10월 드디어 완성. 베타 테스트 성공. 해외 업체들 관심 보임. 이번엔 진짜다. 지훈이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20년 동안 35번 실패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지훈이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느낌은 알았습니다. 이건 아빠의 인생이었습니다. 20년의 땀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8시 민수 방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떡집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어였습니다. 미스터 박, 굿 이브닝. 예스? 민수도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I'm from 실리콘밸리. We've reviewed your AI 프로젝트. 복도에 있던 지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가 영어를? 그것도 유창하게? 민수는 계속 대화했습니다. We want to acquire it. 1.2 빌리언 달러스. 지훈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빌리언? 10억? 아니 1200억 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Thank you. I need time to think. Of course. We will send the contract. 통화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지훈아. 아빠. 영어를. 민수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독학으로 배웠어. 그리고 1200억?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안이 들어왔어. 지훈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민수는 지훈이를 일으켰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해. 네? 2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였지.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몰라서. 민수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근데 표현을 못했어. 아빠. 이제 다 보답할게. 지훈이는 아빠 품에서 울었습니다. 22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민수야, 미국 가야 할 것 같아요. 미국? 네, 계약 때문에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민수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48살에 처음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도착했습니다. 빅테크 회사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박 웰컴. 땡큐. We've seen your technology. It's amazing. 땡큐. We want to buy it. 1.2 빌리언. 민수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1200억 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35번 실패. 48번 엄마한테 거절당함.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민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사인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미스터 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이번엔 정말로요. 일주일 후, 민수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전화했습니다. 엄마, 성공했어요. 정말? 네, 계약 끝났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축하한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민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와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끝났어요. 민수야,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48년.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다음 날 한국 뉴스에 났습니다. 48세 무명 개발자 AI 기술로 1200억 원 대박. 20년간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 빅테크에 판매해 한국 개발자의 쾌거. 마을이 난리였습니다. 박민수가? 저 백수가? 1200억? 단골 할머니들이 떡집에 몰려왔습니다. 민수야, 봤다. 축하한다. 우리 민수 똑똑했잖아. 민수는 떡을 나눠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들. 할머니들은 환호했습니다. 순자 할매 복 받았어. 민수가 효자네.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48년 동안 바보 소리 들었지만 이제 모두가 박수쳤습니다. 오후 작은아버지가 왔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야, 오빠, 오랜만이네. 작은 어머니도 왔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원래 똑똑했잖아. 예전에 말했잖아. 이 아이 뭔가 있다고.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응? 할머니 쓰러지실 때는 어디 계셨죠? 작은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땅 빼앗으려고 소송 준비하셨죠? 민수야, 그건 오해야. 민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취하하세요. 뭐? 소송 취하 안 하시면 제가 고소합니다. 할머니 협박죄로요. 작은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무슨 녹음 파일 있어요. 할머니 병원 복도에서 하신 말씀드려. 작은 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나가주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경찰 부릅니다.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떡집 빼앗으려 했대. 폐륜이네. 민수가 잘했어. 작은 아버지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끄러워서 이사를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인과응보구나. 그날 저녁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님, 소송 이기셨습니다. 떡집 소유권은 박순자님께 있습니다. 친척들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와 지훈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정말? 네, 땅도 집도 다 엄마 거예요.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 끝까지 지켰어요. 할머니는 벽에 걸린 시어머니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민수도 지켰고 땅도 지켰어요. 48년.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떡집을 계속하기는 힘들었습니다. 75살이었으니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떡집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정리? 네, 쉬셔야죠. 할머니는 떡집을 둘러봤습니다. 50년을 일한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할머니들이 모두 왔습니다. 순자야, 그동안 고마웠어. 맛있는 떡 먹게 해줘서. 할머니는 마지막 떡을 나눠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50년 동안 사랑해 주셔서요. 할머니들은 울었습니다. 순자야, 행복해라. 네, 행복할게요. 문을 닫았습니다. 50년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시골에 한옥을 샀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정원이 넓었습니다. 마루에서 산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여기? 네, 평화롭게 쉬세요. 할머니는 한옥을 둘러봤습니다. 좋구나. 거실 제일 좋은 벽에 시어머니 사진을 걸었습니다. 크게 확대해서요.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좋으시죠? 할머니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서 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민수도 지켰고 땅도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쉴게요.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어서 와라. 지훈이는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훈이는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정말요? 응, 지훈이가 원하잖니. 하지만 할머니는,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아. 이제 편하게 살 거야. 지훈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주말마다 올게요. 그래,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라. 지훈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지훈아. 그날부터 지훈이는 수진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2달 후, 민수는 믿음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할머니가 지었습니다. 믿음재단. 끝까지 믿는 마음. 그게 재단의 이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5호 보육원을 인수하는 거였습니다. 원장님께 전화했습니다. 원장님, 보육원 인수하고 싶습니다. 인수요? 네, 확장하고 싶어요. 원장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보육원 인수했어요. 정말? 네, 이제 엄마가 명예원장이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그리고 민수가 또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원장이 되고 지훈이가 이사가 될 거예요.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민수, 수진, 지훈 모두가 보육원을 위해 일하기로 했습니다. 개원식 날,
할머니가 보육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박수치며 맞아줬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그 중에 민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지야, 잘 지냈니? 네, 할머니, 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생겼어요.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입양됐어요. 진짜 엄마예요. 할머니는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행이다, 민지야.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민지 입양 잘 됐어요. 좋은 가정이에요. 할머니와 수진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민지를 보며 자신들을 봤으니까요. 할머니는 수진을 버리지 않았고, 수진은 지훈을 다시 찾았고, 민지는 새 엄마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엔딩이었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할머니는 명예원장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기장이 펼쳐진 사진이었습니다. 믿음의 기록. 1976년부터 2024년. 방문객들이 봤습니다. 저 할머니가 48년을 기다리셨대요. 대단하시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요. 같은 시기 지훈이는 창업을 했습니다. 할머니 떡집. 할머니 레시피를 이용한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지훈이는 SNS 마케팅을 했습니다. 75 새할머니가 50년 동안 만든 떡. 전통의 맛. 사진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대박. 먹고 싶다. 어디서 팔아요? 지훈이는 첫 가게를 열었습니다. 줄이 섰습니다. 한 달 만에 30개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월 매출 2억 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대박 났어요. 정말? 네, 30개 가게가 생겼어요. 할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지훈아, 장하다. 할머니, 제 손 좀 보세요. 왜? 밴드 붙였어요. 떡 만들다가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지훈아, 손 조심해라. 할머니, 제 손도 할머니처럼 될까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50년의 흔적. 그러면 좋겠구나. 왜요? 이 손은 포기하지 않은 손이란다. 지훈이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처럼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믿음재단은 전국으로 확장됐습니다. 보육원 10개를 개원했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연간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100명의 보육사를 고용했습니다. 민수는 미국에서 1년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민수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가족이 집에 모였습니다. 할머니의 시골 한옥에서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떡을 만들었습니다. 민수, 수진, 지훈이 모두 도왔습니다. 4사람의 손이 떡을 빚었습니다. 세대가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마루에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민수, 수진, 지훈. 4명이 둘러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 좋구나. 민수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뭔데? 편지예요. 읽어주세요. 할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수의 필체였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니, 48년간 백수로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저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안 그랬죠.
20년간 실패했습니다. 35번 프로젝트가 무너졌습니다. 수백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떡 만드는 모습 봤어요. 10년간 하루도 안 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주무시고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10년을 포기 안 하셨는데 나는 20년도 못 버티나. 그래서 저도 포기 안 했어요. 엄마, 제가 성공한 건 천재여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끝까지 믿어줘서예요. 48번 돈 달라고 했어요. 47번 거절당했어요. 그때마다 화났어요. 왜 날 안 믿어주지? 근데 이제 알아요. 엄마는 저를 믿으셨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만 돈을 주시지 않은 건 제가 쉽게 포기할까 봐서였죠. 내가 진짜로 원한다면 스스로 해낼 거야. 그 믿음이 저를 20년 버티게 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48년을 기다려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남은 인생 편하게 사세요. 아들 민수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울었습니다. 민수도 울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지훈도 울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안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75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8년을 한 아들을 믿는데 썼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바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천천히 갑니다. 누군가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걸 끝까지 믿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48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48년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마루에서 석양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을 봤습니다. 민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75년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2월, 오늘 가족이 모두 모였다. 민수, 수진, 지훈, 모두 행복해 보였다. 48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이날이 왔다. 시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믿음재단 사무실. 벽에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할머니 일기장 사진. 방문객들이 멈춰 서서 봅니다. 48년을 기다린 할머니.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오보육원. 아이들이 웃고 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지훈이 주말마다 방문합니다. 민수가 재정을 관리합니다. 할머니가 가끔 오셔서 떡을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외칩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한 명 한 명. 할머니 떡집 1호점. 줄이 서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이 떡 진짜 맛있어. 75 새할머니가 50년 만든 레시피래. 대박이다. 가게 안에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웃고 계십니다. 시골 한옥. 할머니는 정원에서 텃밭을 가꿉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직접 키웁니다.
민수가 옆에서 돕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할머니는 흙을 만집니다. 떡 반죽하던 손으로요. 신년떡을 만들었고, 이제는 채소를 키웁니다. 행복합니다. 주말, 수진과 지훈이 방문합니다. 어머니, 할머니,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함께 웃습니다. 함께 이야기합니다. 가족입니다. 밤, 할머니는 마루에 앉습니다. 별을 봅니다. 시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머니, 제가 잘 살고 있어요. 민수도 수진도 지훈도 모두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끝까지 믿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별이 반짝입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할머니는 웃습니다. 눈물도 흐릅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입니다. 75년. 긴 인생이었습니다. 50년을 떡을 만들었습니다. 48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삶을 주셔서, 이 가족을 주셔서, 이 사랑을 주셔서. 별이 쏟아집니다. 할머니는 그 아래 앉아 있습니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믿으며. 끝까지 믿었던 할머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들, 끝까지 기다렸던 며느리, 끝까지 사랑했던 손주.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니,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재단은 계속 확장됩니다. 할머니 떡집은 계속 성장합니다. 가족은 계속 사랑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계속 웃습니다. 75살. 하지만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자신을 위한 인생은요. 4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행복이 왔습니다.